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부부 심리 교육 1탄, 2탄, 3탄까지 왔고 이제 네 번째. 이번 네 번째는 그 댓글에 화가 났을 때 부모로서 혹은 부부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그 댓글이 있어가지고 부부 교육을 할 때 화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 조절 쪽이 잘 안 되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상담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부부의 화, 분노 조절법, 화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화가 안 나고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감정이 없는 사물과 우리가 계속 대면하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그 탁자 모서리에 너무나 세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 반응을 보이죠? 사실 탁자에 아무리 세게 부딪혀서 내가 피가 나고 심지어 너무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도 탁자를 보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탁자한테 진짜 너한테 실망했다고, 탁자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자라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나 분노라는 것이 생기는 그 근원, 그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 감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늘 생성되는 게 바로 화와 분노인 것이죠, 결과가. 그래서 부부끼리 그 타인이 아닌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오랫동안 있다 보면 당연히 감정이 더 빨리 교류가 되고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고갈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서로 지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또 감정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화와 분노가 서로 더 빨리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야 되냐? 보통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그 뻔한 이야기 아니냐, 뭐 너무 그거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우리가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 너가 어떤 모습인지 너 자신을 잘 봐라. 자기가 자기를 따로 떼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은 참 좋다. 그게 객관화인데 모든 사람이 그 객관화를 못해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삶을 사는 거다. 혼자서 세상 살면 되지만 남들하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 속에서는 혼자만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누군 다 알죠. 도대체 왜 그게 우리는 잘 안 되고 왜 그게 힘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객관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사실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객관화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그 감정, 즉 화나 분노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객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가 나면 기본적으로 몸의 변화도 없죠. 뭐 귀나 얼굴 쪽 피부에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통 변화가 되죠. 그런 것처럼 화 분노가 생겼을 때 당연히 말의 주파수도 올라가고 세집니다. 행동도 그렇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아내하고 밖에서 싸워가지고 그 자기 방에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내는 밖에 있고 혼자 안에 들어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가가지고 정확하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감정적으로는 싸우고 와서 이게 통하지는 않고 그래서 방에서 너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리고 벽도 한번 팍 때렸다가 막 이렇게 분노 표출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벽에 붙어 있는 파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내 모습을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 입장에서 분노하고 화나는 내 모습을 파리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어떨까요?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벽에 붙은 파리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했으면 그 심리학 용어가 좀 들을 때마다 늘 복잡하죠. 근데 그 안에다 들여다보면 그 상황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게 효과가 있더라 해서 무슨 효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객관화는 실제로 말하면은 한국말로 하면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불리우고 영어로 하면은 이제 fly가 이제 날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이제 파리죠. 파리 어디에 있는 on the wall 벽에 있는 파리 효과다. 그래서 effect fly on the wall effect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벽에 붙은 파리 효과 뭐 객관화 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아내하고 결국에는 화해를 할 거고 또 그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문제는 사실 내 주장이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한데 아내가 지금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이 순간적 감정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거나 화를 내서 나한테 생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건강에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길게 봤을 때는 알지만 이걸 온전히 감정을 내 덩어리, 내 모든 것에서 일치시켰을 때는 이거는 이제 진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길게 바라보고 타인의 눈으로 파리의 눈으로 벽에 붙어있는 파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나 EBS에서 많이 하는 심리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 보면 꼭 그 대상들을 그 벽에 카메라로 이 상황을 다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해서 나중에 그 당사자들한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그 제3자의 눈, 직접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화나 감정을 올라오는 이 영역을 정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내 스스로도 빠르게 감정을 누릴 수 있고 또 멀리서 훈수 두는 기법의 모습으로 내가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결국엔 다 뭐 도닦는 것 같은 그런 그러면 다 화가 올라와도 화 안 낼 수 있는 뭐 버려라, 뭐 사랑으로 채워라, 뭐 이런 그런 조언하고 별반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객관화, 즉 벽에 붙은 파리와 같은 그런 제3자의 눈으로 내 감정의 그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가 잘 이거를 객관화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평상시에 화나 분노를 내가 객관화를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모습들을 내가 평상시에 갖춰야지 그렇게 될 수 있냐. 네, 뭐 한 번만에 될 수는 없죠. 뭐 순식간에 어떤 강의 하나 듣고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사탄 네 번째에 하려고 하는 화 분노 조절법은 스스로와 가족 간에 부부끼리 하는 약속이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뭐 그러면 약속을 정해놓고 몇 번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스킬을 계속 적용할 때는 기본이 30번입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나 할 정도로 상대방의 그 반응에 대해서 30번은 견뎌야 무엇인가가 변화된다 했습니다. 시스템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을 바꿀 때는 몇 번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100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100번을. 그러면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늘 변화는 없게 됩니다. 제가 그 레드퀸 효과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레드퀸 효과, 이게 이제 빨간 여왕, 이제 영어로 하면 빨간 여왕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에 내가 그 속도에 맞춰서 달려가면, 그냥 그 속도 속에 내가 그냥 갇혀 있으면은 사실 더 빨리 달려가거나 더 느리게 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지해 있는 그런 현상. 예를 들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막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뛴다고 엘리베이터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라는 그 속도 안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를 타서 기차 안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1호차에 결국에는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차 안에서 기차 속도 안에 내가 잡혀 있는 거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연령에 맞추어, 물론 심지어 그 연령대만큼 정신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그러나 그런 속도로 정도로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발전은 없습니다. 신체적인 발전, 즉 생리적인 발전은 내가 40대가 되니 몸의 변화도 오고 50대가 되니 또 아내 같으면 생리적인 어떤 실제로 갱년기 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몸하고 똑같이 발전하겠지만 실제 정신적 발전은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드킨 효과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100번, 1000번 저는 그걸 해서라도 자기의 발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부부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20년 넘게 자기 가족과의 시스템에 gat혀있는 양쪽의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사는 건데, 새로운 가정 속에서의 시스템과 그 부부가 서로 가장 사랑해서 그 생성되는 아이, 자녀에게 가장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그 부부가 서로 발전하면서 갖게 된 시스템을 줘야지, 그 이전에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받았던 긍정 시스템도 있겠지만 부정 시스템 그대로 준다? 그거는 스스로의 가족에 대한 부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 화분노 조절법은 부부끼리의 약속,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됩니다. 상담을 유료로 돈을 내고 상담을 할 때 실제 이런 약속을 제3자로서 상담가는 그걸 제시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걸 지켜봐주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바꿔야 되냐? 그래, 자, 이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대 구조, 시간 구조의 욕구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고, 그 Transactional Analysis라는 그 교류 분석, TA라는 교류 분석을 만든 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의관으로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다가 관찰하다가 보니까 빠르게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 생성된 이론이 사실 그 TA라는 그 교류 분석인데요. 어쨌든 교류 분석 중에
그 에릭 번이라는 이 의사가 뭘 만들었냐 하면은 그 욕구라는 거, 시간대 욕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간대 욕구. 근데 그 6가지 시간대 욕구의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약속으로 시간대의 욕구를 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냐를 적용을 그냥 단순하게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라는 시간을 거치고 이제 저녁이라는 시간대에 우리는 도달하죠. 쭉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는 늘 아침, 오후, 저녁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계속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간대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욕구, 예를 들면 뭐 아침에는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세상과 떨어져서 그 사회적 관계망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개념들, 뭐 그걸 이제 withdrawal, 뭐 철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후퇴, 뭐 철수해라 할 때 그 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 있지 않고 우리가 집 안에, 그러니까 철수해 있는 거죠. 아직 사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가 딱 있는 그런 상태의 아침과 저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부부로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오후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부부 각자가 화와 분노를 서로에게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시간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보통 이제 3가지를 제가 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뇌과학에서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앞부분. 아침에 애들 일어날 때 혼내면서 깨우거나 또 잘 안 일어난다고 실제로 때리는 경우도 있죠. 때리거나, 정말 어떤 분들은 뭐 욕을 해서라도 애들 깨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압을 해서 애들을 깨우게 되면 애들이 어디가 망가져서 일어나냐, 여기 전두엽이 깨져서 하루를 생활하게 됩니다. 이 이성과 논리라는 영역, 이 앞부분이 깨지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실제 이 전두엽이 돌아가서 논리와 이성의 개념으로 이게 판단을 하고 이걸 조합을 해주는 영역인데,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 친구들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이야기라도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데 학교 갔다 와서 시험 보고 왔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또 혼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계속 깨트리고 학교 내보냈는데, 즉 부모가 깨트려서 보냈는데 아이는 정지된 상태,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 생활 잘 못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자, 사실 이 아이도 그렇지만 부부, 그 아내와 남편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켜놓고 일어날 때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또 중요하다고 했죠. 잘 때도 긍정적인 그 이미지와 말과 생각을 하고 이제 자야 된다 그랬고, 일어날 때도 시각적인 사람은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뷰가 좋아야 되거나, 혹은 뭐 우리가 벽지나 천장이나 이런 데도 내가 정말 늘 보면 좋은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일어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볼륨 가장 낮춘 1에 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 이런 분들은 보통 청각적인 분들이고, 또 감각적인 분들은 아침 일어날 때 자기 몸을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서 일어나는 뭐 그런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잘 때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일어날 때도 자기한테 맞는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좀 더 나아가서 결국 화나 분노를 낮추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좀 갖추려면, 조절을 하는 기법을 가지려면 첫 시작,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뇌를 사용하는 그 첫 시작부터 긍정의 어떤 그 개념을 갖춰 있어야
나중에 화나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 긍정의 힘이 화와 분노를 누를 수 있는 거죠. 화를 다 내진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분노가 와도 막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첫 시작, 눈을 뜨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눈을 감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했냐,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될 거다, 그냥 생각적으로 그렇게 내가 뭐 빌어주기도 하고, 생각적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계속 하면서 깨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긍정인 거죠. 자, 어제 열심히 잘해왔어, 그러니 오늘도 내가 잘해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적 강화랍니다. 즉 동적 강화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내 스스로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을, 이거는 동적 강화랍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차분하게 강하게 내 스스로를 만들어주는 건 정적 강화랍니다. 자, 생각으로 분명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내 스스로를 잘했어, 오늘 또 잘할 거야 라고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것, 이 정적 강화, 이것이 하루의 첫 시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시에 발생되는 겁니다. 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통 우리는 뭘 하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뜨자마자 뭐 밥 먹을 수도 있겠죠. 뜨자마자 TV 켤 수도 있겠죠. 뜨자마자 라디오를 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에 긍정을 했을 때는 바로 또 이어서 뭘 해야 되냐면, 눈을 뜨자마자, 눈은 시각이죠. 뜨자마자 긍정의 글을 봐야 됩니다. 긍정의 글. 그래서 머리맡에 가장 눈을 뜨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천장에다가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면 천장에다가 영어 단어 암기를 단어를 붙여놓고 뜨자마자 그것도 보죠. 시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것처럼 긍정적인 정적 강화의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리맡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무슨 책을 이렇게 꺼내거나, 머리맡에 가까운 어떤 그 내가 아주 좋은 문구나 글귀가 있으면은, 혹은 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를 가장 추천해 드리거든요. 한 편의 시를 바로 이렇게 보고 이거를 뭐 하냐, 우선 눈으로 읽습니다. 눈. 그래서 생각을 한 다음에 눈으로 우리가 묵독을 하는 거죠.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 묵독을 먼저 합니다. 조용히. 사실 몇 분 안 걸립니다. 2분, 3분 글귀, 긍정 글귀를 쭉 읽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말을 하는데요. 이 긍정의 낭송, 이거는 실제 이제 시를 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뭐 그 글귀를 읽어도 되지만 실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는 사람, 뭐 부부끼리는 보통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글귀 읽은 거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상당히 이게 좋았다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아니,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침에 나갈 때 일찍 나가야 된다고. 네, 그러면 남편이 더 일찍 나가거나 아내가 더 일찍 나간다면 그 일찍 나가는 그 시점에서 30분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전의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안 좋은 관계로 갈게요 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에게 있어서 감정을 지지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연속으로 해야 되는 이 화나 분노, 나중에 화와 분노를 억누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첫 시작은 이겁니다. 생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서로에게 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청각이라 합니다. 이 세 개가 긍정의 개념으로 첫 시작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힘이 계속해서 발휘가 될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계속 이끌어가죠. 그리고 오후에서 저녁
이게 이제 가장 몸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몸의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스스로에게 약속 혹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고무줄 당기기라는 기법인데요. 그 고무줄, 노란 고무줄을 이 손목에다가 하나 찹니다.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노란 고무줄을 하나 손목에 차고 있습니다. 물론 노란 고무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 팬시한 거, 조금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좀 좋은 탄력성이 있는 어떤 그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 좀 스타일리시한 거를 차도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노란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 중에 가장 힘들거나 가장 내가 지칠 때, 즉 오후 때 사람한테도 지치고 일에 지치고 또 생각에 지치고 혹은 또 계획에 지치고 해야 되는 건 많은데 내가 하지 못할 때,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지금 올 때 스스로 느끼죠. 이때 뭐 하냐? 당깁니다. 요 고무줄을 당기고 내 스스로에게 몸에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하고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당기고 오케이, 긍정적인 생각. 당기고 긍정적인 생각. 갑자기 스트레스 오거나 힘이 들려고 할 때 당깁니다. 오케이, 지금 괜찮아, 스트레스 지금 오고 있어, 괜찮아. 스스로에게 계속 몸으로 알려주는 기법이 바로 고무줄 당기기의 기법입니다. 이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남편분들에게 제가 고무줄을 하나 드리고 화나 분노가 올 때마다 당기세요라고 합니다. 당기고 내 스스로 계속 객관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물응시하기인데, 사물응시하기. 도대체 사물응시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감정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감정이 상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화와 분노로 퍼지는데, 사람, 즉 관계망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갖는 사람들은 이걸 풀기 위해서 오후에서 뭐냐면 사람이 아닌 사물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빼내고 감정을 낮추는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면 바다를 보러 가고 또 산을 보러 가죠. 그러면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후에도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은 자기 책상 앞에 그 나무라고 했죠. 그 화분이 있으면 그 꽃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오랫동안, 그것도 이제 뭐 색깔 심리로 가면 이제 녹색 같은 계열, 그런 파란 색깔 계열의 색깔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감정이 파란 색깔을 바라봤을 때 머리가 좀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제 이런 심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파란 방에 그리고 빨간 색깔이 있는 방에 서로 들어가서 어떤 실험을 하냐, 아이들한테 15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와라 라고 이제 참가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빨간 방에는 15분이나 10분도 안 됐는데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그 방에 들어간 그 참가자 아이들은 1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긋하게 나중에 15분 한참 후에 나왔는데요. 이 색깔이라는 거, 그러니까 빨간 방에 있었을 때 빨간색을 계속 보게 되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많이 보면 내가 차분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빨간색보다는 사실 파란색 계열의 사물과 그 녹색 계열의 사물을 꾸준하게 응시하면서 내가 화가 나거나 하는 것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법은 이제 사물 기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점심 먹고 해도 되고 저녁 먹고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점심을 먹고 하라고 많이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걷기입니다. 걷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정적 강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서의 에너지, 욕구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정적 강화라 했는데, 그 우리 신체,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동적 강화를 했죠. 사실 말하면 이 걷기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긍정 효과를 발휘하지만 가족끼리 걸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저녁에는 부부끼리 같이 걷는 게 가장 권유해 드리는 거지만, 점심 먹고 나서는 혼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생각의 정리, 그다음에 마음의 정리,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리를 걸으면서 하면서 이게 내 스스로의 화나 분노를 낮추는 또 한 번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저녁 파트입니다. 이 저녁 파트에는 이제 오전을 보내고 오후를 보낸, 어찌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저녁이죠. 이 저녁 파티에서는 제일 처음에 가장 권해드린 게 뭐냐면 거울보기입니다. 거울보기. 그러니까 카지노는 저도 뭐 안 가봤지만 카지노에 가면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울, 창문, 시계. 그러니까 거울, 창문, 시계의 개념들인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화해주는 아주 특정 사물들이죠.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내가 여기서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를 알려주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비쳐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나 평상시에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울을 볼 수 있고, 창문을 보면서 이곳에만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창문 너머의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의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객관화할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카지노에는 없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실제 저녁에 오전과 오후에 밖에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킹, 관계 망성에 있다가 내가 집에 돌아와서 먼저 할 수 있는 강화, 나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강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수할 때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저녁에 들어와서. 근데 자기 몸은 씻고 그냥 거울을 뭐 묻었나만 보지, 거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수고했어. 재현이 수고했어. 제가 오늘 뭐 이런 부분 힘들었지.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얘기를 거면서 강화시키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하라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색하죠. 내가 나를 만나는 거가 그렇게 어색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을 때까지 실제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실제 눈을 떼어가지고, 눈을 뜯어가지고,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게 할 수 있지만 눈은 뜯어져서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다들 2차적으로 돌려서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간접적인 이미지를 보는 거지, 실제 자기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를 잘 안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의 2차적 이미지를 보면서 계속 강화시켜주는 거죠. 오늘 수고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강화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내 모습을,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가장 그래도 시각화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계속 서서 일하느라 수고했어. 오늘 그래도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서 잘했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이제는 이제 글을 쓰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얘기 드리면 좀 힘들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한데 어떻게 써요? 네, 그래서 이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쓰는 것도 이야기를 좀 드리긴 하지만, 네, 우리 밴드에서 계속 그래도 제가 긍정 글을 써라. 어떠한 거를 보면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 댓글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글을 쓰고 나서 가장 먼저 읽는 것이 누구냐 하면 자기입니다. 실제 책을 읽더라도 결국 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 모습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차피 생각하는 훈련을 갖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의심도 긍정의 힘으로 다시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힘을 통한 그 긍정 속에서의 그 의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칠 수 있거든요. 찾아낼 수도 있고 밝혀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기인데 이 쓰기 영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부부들끼리 할 때도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감사일기. 아유 저는 글 안 씁니다. 아유 그래도 보통 부부 치료를 하다 보면 아버님들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처음에는 저는 글씨도 잘 못 쓰고 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글을 잘 쓰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한번 해보라고 한 문장이라도 쓰시라고. 나중에는요 남편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내한테 왜 너 길게 안 쓰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무 감사했어 오늘 잘 보냈어 라고 스를 감사 얘기 쓰는 거고, 두 번째 쓰기의 감사 얘기는 그 상대방에 대한 감사일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또 그 부부끼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내줘서 고마워.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이때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아유 그때 그렇게 안 해줬네. 내 아내로서 그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또 남편 가서 오늘 화 안 냈어? 잘했어. 그것도 써야지. 우리 남편 오늘 화 안 내고 잘 지냈어. 우리 남편 오늘 뭐 해서 잘했어. 라고 상대방에게 감사 얘기를 써주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요 안 나와요. 막 찾아내야 돼요.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 밴드에는 이미 제가 감사일기라는 것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과학적인 우리 실험을 이미 올려놓았었습니다. 무조건 감사일기, 그 다음에 그 긍정의 글을 써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효과, 그 벽에 붙은 파리 효과, Fly on the Wall Effect라는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이 객관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입장 바꾸기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내가 아내라면 하고 점점점, 내가 아내라면 에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남편이라면 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기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지금 나는 어떨까? 오늘 하루 어떨까? 또 내일 어떨까? 또 다음 달은 어떨까? 내년은 어떨까? 보통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있는 아내 입장에서 마지막 단계 이 내가 남편이라면 내년도 걱정이네, 다음 달도 걱정이네, 그 월급에 대해서 걱정하겠네, 뭐 그런 것들을 상대방 입장에서 단순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잠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을 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입장 바꾸기에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대 구조의 욕구를 지지해주고 그 스스로를 강화시켜주는 건데, 그 에릭 번이 얘기하는 그 욕구의 6가지 단계거든요. 근데 그 6가지인데 그거를 스스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치료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까지 지지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서로를 이끌어가고 보듬어주는 그런 이제 강화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4번째 시간에는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화와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루의 생활 시간 구조, 이 시간 구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 시스템을 바꿔놓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화와 분노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오늘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에 아마 저 외부의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는데 좀 불편하시면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사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